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커리큘럼이랑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찍었던 과목과는 조금 달라요. 올해부터 새롭게 런칭하게 된 과목이고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목 써놨는데 자, 이름을 치우면 사문을 완성해 라고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강의하게 될 과목은 이 계정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문화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 쭉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흑백으로 조금 흑백이어서 이렇게 무섭게 나올지 몰랐는데 약간 사진이 나와 있고 뭐 양력이랑 이제 학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우리 대성마이맥에서 통사 강의만 했었는데 사회와 문화를 한다고? 이거 뭐 들어도 되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걱정하실까 봐 자, 여기 가져왔어요. 자, 사실 저는 현장 강의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지속적으로 재수생들 대상 그리고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지 여러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듣고 사회문화 1등급을 받아서 대학을 잘 진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새로운 과목 수업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개념 강의가 나올 거고 기본으로 이 개념 강의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아드립니다. 머릿속에. 이 단어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 정말 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심화적인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자주 틀리는 것들도 다 집어드리고 문제까지 싹 다 여기서 뭐 수능형이든 내신형이든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강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바로 직전 대비 강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말 안 해도 다들 알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수능 사탐에서 선택 과목 중 하나로서 사회문화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이름도 조금 바뀌면서 어디서 시험을 보는지 또한 달라지게 돼요. 기존에는 수능이었지만 이제 달라졌지. 이 계정부터 내신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내신 과목 중에서도 사회탐구건, 과학탐구건 엄청 선택 과목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말 그대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와 문화는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탐 중에서는 또 많이 선택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 사회와 문화를 고2 때 공부하는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고 고3 때 수업이 개설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고2 때건 고3 때건 동일한 과목이다. 언제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용상에는 큰 변화가 있나?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직관적으로 제가 느낀 변화율을 여기다 써놨어요. 10% 정도다. 자, 보시면 이게 기존 사회문화에서 삭제돼서 없어진 내용들이고 이게 새롭게 추가된 소단원 내용인데 사실 진짜 별거 없죠. 총 사회문화에서 소주제가 2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3개 빠지고 2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똑같다. 추가된 거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사회문화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친구들 특히나 사문을 수능으로 준비해본 친구들은 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동안 현장에서 사문 수업을 하면서 맨날 말했던 게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출제되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내가 매번 말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게 딱 사라져서 정말 박수 이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별로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 중에 문화의 의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 문화를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막 이런 걸 구분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상당히 너무
애매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 참 없어져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은 공부하기에 수월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 대중문화 미디어인데 요거는 은근히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해요. 공부해야 되는 이론이 뭐 대중문화 이론에서도 한 3-4개 정도, 미디어 이론에서도 뭐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 문화 배양 이론이다 등등 해가지고 3-4개 정도 되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기출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쌤이 또 새롭게 제작 문항도 넣어놨어. 그래서 쌤 교재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이게 쌤의 교재예요. 우리 1학년 때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최성수 쌤 교재 되게 막 뽀짝뽀짝하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메시지로 많이 보내줬단 말이야. 쌤 교재 너무,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은 이랬어. 쌤 너무 막 귀여워요. 막 이런 거 메시지 보내줬고, 남학생들은 선생님 이 교재 들고 있었더니 놀림 받았어요. 저보고 막 뭐냐고 놀려요. 막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반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여자 학생들이건 남학생들이건 다 좀 괜찮아 할 만한, 남학생들도 부끄럽지 않아 할 만한 그런 표지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때 내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막 좀 휴식을 원했던 거지. 바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바다 사진을 해놨고 요게 목차예요. 총 대단원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필기 노트인데 쌤이 사실은 사회문화는 필기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막 내 얼굴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할 얼굴이 아니야.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사회문화는 내가 오랫동안 수업을 했는데 항상 PPT 없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판서로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첫 수업에 가가지고 첫 수업인데 얘들아 우리 이제 판서로 수업할 거야. 너네 필기해야 돼. 공책 꺼내 이러면 공책을 안 들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A4 용지라도 주고 다음 시간부터 들고 와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첫 수업에 내가 필기할 노트를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작년부터는 쌤의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딱 첫 차시 때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걸 정말 1년 동안 걷다가 계속 필기를 하고 자기만의 진짜 완전 단권한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수능까지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분 좋았던 게 내가 막 판서하는 것 중에 애들이 막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5개년 많이 형성하는 것들, 맨날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을 싹 다 빨간색으로 정리해준단 말이야. 그걸 애들한테 필기를 시킨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받았던 너무 이제 좋은 뭐라 해야 되지? 피드백이 선생님 제가 사회문화를 열심히 했다가 좀 수능 준비 후반부에 다른 과목이 안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느라 잠깐 사문을 놓고 있었거든요. 사문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헷갈리는 것들, 질문할 것들이 생겼을 때 노트를 펴봤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 그래서 이 노트가 정말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싶어서 올해도 준비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할 노트고 앞부분에는 쌤이 틀을 조금 만들어 놨어. 이거는 너네가 필기 막상 처음 하라고 하면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오잉? 오, 좋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좋네. 자,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필기를 평소에 잘 안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적어야 되지? 좀 감이 안 와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틀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너네가 쭉 필기할 때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예시를 만들어 놓은 거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라. 앞부분만 쌤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너네가 좀 이제 궁금해 해줘라. 말할게요, 그냥. 작년에도 쌤 얼굴이 있는, 핑크색, 약간 빨간색의 필기 노트를 학생들한테 이벤트 상품으로 많이 나눠줬었는데, 그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좀 이제 2026년 버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쌤 사진이 들어간 노트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처음부터 내 얼굴을 표지에 넣어야지 하고 만들었던 거는 아니다. 왜 이런 이제 발단이 시작된 거냐면, 쌤이 이제 홍보 브로셔 같은 게 있잖아. 모든 강사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쌤도 현장에서 쓰는 이제 수업 홍보 브로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 디자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급하게 애들 첫 수업에서 노트 그냥 내가 나눠줘야겠다 하고 급하게 노트를 만들게 된 거야. 근데 표지를 또 만들 시간이 없는 거야. 새로 멋있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브로셔 표지를 갖다 써야겠다고 거기다 그냥 넣는데 그게 너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해 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됐고요. 다만 어떤 학생들은 이거 분명히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진짜 무슨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일단 이거는 무료야 얘들아. 받아가는 친구들도 무료고 교재를 구매한 친구들에 한해서 1회 무료로 배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배송 신청 안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자기의 개별 노트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자, 내가 방금 다 말해버렸어 이미.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냐. 기본적으로 전부 다 판서고 판서로 쭉 노트 필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쌤이랑 중요한 부분 방금 설명한 것 중에 다시 한번 밑줄 긋자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사실 제일 큰 용도는 너네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 너무 많이 오개념 형성하는 것들, 헷갈려하고 애매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여기다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조작적 정의가 대충 조작적 정의라 함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의미는 알아. 근데 그걸 절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내용을 주고요. 밑줄을 꺼놓고 야 이게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맞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에서 조작적 정의를 개념을 배운 거를 적용을 시켜서 이게 맞냐 아니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맞는지 풀어보는 연습 문제를 교재에 따다다닥 막 심어 놓은 거야.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인지 통제 집단인지 구분하는 연습 이것도 막 이제 많이 문항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판서로 공부한 내용을 교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시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 연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수업 이제 제 수업을 좋아하는 이제 너희 현장에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 수업을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혼자 공부했을 때 뭔가 애매했던 것들 있잖아. 사회학이니까 애매한 게 분명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얘들아, 얘기사회화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애들한테 한번 공부해본 친구들한테 얘들아 얘기사회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미리 사회화하는 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맞아.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그러면 얘들아 너네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혹은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시험 하루를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잖아. 미리미리 뭔가를 습득하고 배우네. 그럼 이것도 얘기사회화야? 라고 물어보면 맞나?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런데 사회화 문화에서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실전에서 헷갈려하고 애매해하는 부분들을 다 콕콕콕콕 정말 다 집어서 애매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명쾌하게 개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내가 방금 말했던 내가 배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하는 것들 교재에 담겨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담겨 있다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고 진짜 많아. 조작적 정의 하나만 하는데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이 연습만 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돼. 자, 그리고 OX. 자, 또 쌤의 수업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칭찬해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OX 문제가 상당히 좋다라는 칭찬을 또 많이 받았어. 왜? 나는 OX에다가 그냥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넣어놓지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는 그런 선지들만 골라서 정말 오개념이 없어질 수 있게 OX를 구성해 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봐. 너네 OX 36개 본 적 있어? 잘 없어. 웬만하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개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사회 집단 파트인데 사회 집단도 이거 들으면 진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지? 근데
오, 진짜야. 학생들이 정말 제가 현역 때 막 너무 이 사회 집단이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진짜 이제 마스터해서 더 이상 안 헷갈립니다라고 정말 좋아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나랑 같이 전부 전 문항 다 나랑 같이 해설해. 내가 해설하니까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객관식 부분에서는 당연히 원래 이게 기존의 수능 과목이었으니까 수능 과목, 그러니까 수능일 때 기출 문제들 분명히 학교쌤들이 그거 활용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들도 다 담아놨고 내신 유형의 문제들 조금 지엽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내신 변형 문제도 당연히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지.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이거는 어디에도 기출이 없어. 그런 것들은 쌤이 제작 문항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잘 풀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으니 요 교재면 내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도 다 확인이 되고 OX를 통해서 오개념도 막을 수 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한 객관식 문항도 풀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도표 통계 유형이야. 자, 사회문화,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사무는 뭐 개념은 좀 이제 내용이 적은데 도표가 문제야. 계산이 어려워.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런 도표 통계 계산 유형이 빠질라나 했더니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싹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부양비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유부노라고 불러. 그 다음에 상중하라고 부르는 계층이동도 계산 문제 중에 하나고 빈곤 파트는 요즘 수능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 또 사회와 문화에 들어가 있으니 내신에서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계산 유형이고요. 가장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사회보장제도. 너희가 1학년 때도 배웠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 내용인데 이제는 그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평균임금 같은 계산 문제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어 얘들아. 이거 다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이것도 내가 이 정도 말하면 내가 들어도 좀 선생님 뭐 자기가 다 잘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쌤이 계산 문제를 또 기가 막히게 내가 이건 진짜야. 내가 이제 수능 강의를 계속 하잖아. 그럼 애들이 수능 후반부에 가면 온갖 여기저기 회사들의 그런 계산 문제를 나한테 다 들고 와서 막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못 풀었던 적이 당연한 거지만 못 풀었던 적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산 문제에도 정말로 자신이 있고 이 모든 유형을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평소에 잘 써먹지 않는 너희가 이제 계산 방식이라 어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반복 연습하다 보면 유분호 나오면 여기 먼저 100부터 잡고 시작하면 되겠구만 깨닫는 게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양치기 연습만 해주시면 선생님처럼 잘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진짜야. 됐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의 사회와 문화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랑 오리엔테이션 이제 끝났고, 그래서 직전에 대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직전 보강 강좌야. 자, 통사로 쌤의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이미 이거 알 겁니다. 통사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스터를 했어. 그래도 너네가 시험 직전 날, 시험 며칠 전 되면 총정리를 한번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5개념 다 짚어주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리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풀어볼 수 있는 문항들도 쌤이 무료 PDF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이거는 시험 기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새로운 런칭 과목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자. 안녕.